뉴홍콩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한중 해저터널 공약을 했었습니다. 취소했다라고 하던데 또 지난번에 제가 질문하니까 현재 뭐 자유다, 내 자유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시장이 해야 될 공약은 아닌 것 같고 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하고 이것을 현실화시킬 건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이렇게 토론회가 되면 좀 공부 좀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해저 토론은 시장이 돼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에 공약집에 그게 없지 않습니까? 좀 공부 좀 하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전혀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잘 되는 게 그렇게 뭐가 심사가 배가 아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은 공약을 갖고 재원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부탁하건대 좀 토론회가 됐던 정책을 논할 때 시민 앞에 할 때는 적어도 내용을 좀 파악하고 오셔서 건강한 토론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한중 해저 터널 문제는 바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인천에서 그 웨이하이까지 해저 터널을 하게 되면요 341km를 통해 갖고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사업이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걸 지금 하다니까 평택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천이 당연히 선점을 해야죠. 다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즉 대통령과 양국의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하는 때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 중국까지 8년 전에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남춘 후보 다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당 후보들이 경선 때도 허경영식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경선을 치르면서 했던 공약을 걷어들이면 내가 왜 걷어들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약을 이걸 왜 이런 걸 했냐는 거는 논리가 되지만 이거 왜 안 했느냐 그게 논리가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경영 얘기하는데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인천에서 서울 가는 10분대 교통시대를 연다는 것 그분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약은 안 할 겁니다. 이게 누가 공약을 했습니까? 박남춘 후보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10분대 교통시대를 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허경영도 놀랄 일일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허경영을 대면서 하지도 않은 공약을 갖고 얘기합니까? 박 후보는 정말 스스로를 잘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거짓 공약을 자기가 다 해놓고 남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근거 없이 비판을 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지만은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못 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후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가를 사실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엉터리 공약하지 말라고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10분 교통시대 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공약은 자기가 해놓고 제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박남춘 시장이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중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 박남춘 후보는 유일하게 SA 등급 받았다. SA가 무슨 뜻입니까? 슈퍼 A입니다. 스페셜 A입니다. 스페셜 A죠. 슈퍼가 네, 아니라. 스페셜 그럼 SA 등급은 몇 단체나 받습니까? 통상 한 4-5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구만요. 네. SA는 17개 단체 중에서 여기 시도지사가 빠지고 그러면 12개 이렇게 되는데 8개, 6개, 7개 이렇게 받아요. 사실 SA 등급 받아놓고 뭐 1등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난 SA 등급 이거 2020년도 발표된 게 공약 이행 완료 분야는 SA 등급도 없어요. 공약 이행은
SA 등급 받지도 못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이걸 온 천지에 SA 등급 받아갖고 시민들이 SA 등급을 잘 모르니까 아 무지하게 잘했나 보다 이렇게 알게끔 한다는 것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죽한 게 없으면 제가 답변 시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매니페스토 얘기하니까 하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 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박남춘 후보의 공약 이행률은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울산 다음이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 해놓고 SA 등급 최우수라고 얘기하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알면은 박남춘 후보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송영길 시장, 유정복 시장, 박남춘 시장 공약이행 평가 점수를 이걸 발표했습니다. 송영길 63.8, 유정복 70.1, 박남춘 60.1 꼴찌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자기가 공약이행을 1위 했다고 다른 게 한 일이 없으니까 이런 허위적인 사실을 갖고 시민을 기망하면서 무슨 기망 얘기를 합니까? 정말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죠. 예, 이거 답변해 보세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그 법률소비자연맹은 공약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공개하질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기관이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청탁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격하를 하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 공약평가에 있어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가장 권위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모두 그것을 수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소비자연맹은 권위 있지 않다. 그럼 매니페스토 권위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년 3월 31일 인천의 박남춘 시장은 꼴찌에서 두 번째라니까요. 아니 그건 권위 매니페스토 그렇게 권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과 다른 이건 제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토론에 나오면 좀 공부 좀 해갖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C등급 맞으시고 C등급에 대해서 제가 한 일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음해하고 음해가 아니라 저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속상하게 할 거라고. 매니페스토를 그렇게 신봉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꼴찌에서 두 번째 해놓고 무슨 최고한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정말 박남춘 후보는 제가 모두 발언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좀 진실 얘기를 하자. 오늘도 몇 번에 걸쳐서 자기가 그야말로 빚더미 도시를 해소를 했다는데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제가 3조 4천억의 빚을 갚고 박남춘을 220억 감축했어요. 150배를 했는데 본인이 빚더미 인천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송영길 시장 때입니다. 지금 박남춘 후보는 송영길 시장하고 선거를 치르는 거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재정위기단체 지정받은 거는 유 후보 시절이죠. 2015년 7월. 그게 송 시장 재임 때입니까? 자, 보세요. 아니 그거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아니라 재정위기단체를 지정받은 시점이 송 시장 때입니까? 유 후보 시절입니까? 질문에 답변하세요.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예. 제가 2015년 초인데 당연히 송영길 시장이 13조의 빚을 늘려놨기 때문에 재정위기주의단체가 된 것이죠. 그걸 3년 만에 정말 죽도록 노력해서 3조 4천억의 빚을 갚은 것 유정복인데 박남춘 후보가 예비 홍보물에 자기가 이걸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니 이런 허위 사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울 줄을 좀 아세요. 어떻게 자기가 했습니까? 자기는 200억밖에 빚을 안 갚고. 정말 박남춘 정말 후보는 거짓말쟁이시네요. 정말 이 세상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무지한 건지. 인천대학교 학생들 빚 제가 다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150배 빚을 갚았는데 자기가 빚을 갚았다고 하는. 잠재부채까지 하면 저 2조가 넘게 갚았지만 금액으로 경쟁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만 땅 팔아 빚 갚는 거 누군 못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4조 5조 됐을 겁니다. 땅 파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공부 안 하고 나왔어요. 저는 땅 파서 한 거는 3, 4천억밖에 안 하는데 3조 7천억을 빚을 갖고 먼저 송영길 시장은 터미널을 비롯해서 1조 8천억을 땅을 팔고도 3조 7천억을 빚을 늘렸어요. 송도 땅을 답변할 때 하세요. 답변할 때.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시장으로 일을 했다는 건 참 말도 안 되고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부평 지하도 상가나 용현 스카이뷰, 루원시티, 청학동 주민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저기 특대위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났습니다. 네. 특대위를 통해서 만나고 현장에 가서 만난 적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는 그 우호적인 아파트 대표자들은 만났고 제가 반대하시는 다 다녀왔는데 분들은 네. 한 번도 만나질 못해서 이 불통의 시장 어떻게 이러고선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느냐, 이 원성이 말도 못하는 분통처럼 터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한테 그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죠.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수도권 매립지 퇴직 전직 환경 국장했던 분들이 양심 선언했지 않습니까? 유정보이가 다 해놓은 거를 박남춘이 무책임하게 망가뜨려 갖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 퇴물 공무원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니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서 승진을 미끼로 시정 홍보를 빙자한 선거 동원했다고 하는 의혹 때문에 선관위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도 공무원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시켜 본 바가 없습니다. 어찌 시정 홍보를 승진 미끼로 해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선관위 조사가 되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막 그 SNS 글을 삭제하고 이런 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박남춘 후보는 정말 공무원들을 이렇게 개인의 타임을 시간상 이정미 후보에게도 아, 드려야 됩니다. 네. 네.